사실 거의 이미 거피셜 단계는 한참 지나갔고 발표만 하면 되는 상황이라 기다리고 있긴 했는데 발표가 너무 안 나니까 마지막에 뭔가 삑살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시는 아스날 팬분들도 계셨을 것 같아요. 근데 뭐 그저께였나? 그때 이제 그냥 발표 남았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종류의 이야기가 나왔었고 결국엔 오피셜이 나왔습니다. 41번 달았고요. 어, 엄청난 이적료죠. 1억 파운드에다가 옵션 500만 파운드. 그러니까 한화로는 1,600억 원이 넘는 초대형 딜입니다. 그다음에 계약 기간도 길어요. 5 플러스 1이라고 하니까 추후에 라이스와 함께 진행을 하다가 뭐 재계약을 하든 뭐 이런 얘기하는 건 좀 그렇습니다만 나중에 사실 아스날이 이런 경우들이 많았죠. 애매하게 재계약 타이밍 놓쳤다가 선수가 나가고자 하는데 뭐 판매도 제대로 못하는 상황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도 조금은 방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좀 만들어놨다. 어쨌든 뭐 이적을 추후에 생각할 필요는 없고 아스날 입장에서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반드시 필요한 영입이기도 했고 아르테타가 원하고 있었던 적합한 인물을 제대로 데려왔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카이 하베르츠에 이어서 이제 미드필더 보강이 된 거고 사실 요거에 앞서서 두 번째 공식 영입은 율리안 팀버죠. 아약스의 수비수입니다. 12번 달았고요. 전 12번 하면 이제 로렌이 생각이 나는데 오른쪽 사이드백이었던 01년생의 아주 어린 자원이죠. 뭐 페에누르트 유스였다 아약스로 넘어간 거긴 하지만 어쨌든 저는 기본적으로 아약스 출신 선수들에 대한 어떤 볼 차는 그 능력에 대한 신뢰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테나 감독이 리산드로 마르티네즈를 전에 이제 아스날도 리산드로를 영입하려고 그랬었다가 테나 감독이 불응을 받고 딱 리산드로가 메뉴를 선택을 했잖아. 근데 그때 팀버 영입 얘기도 같이 나왔었단 말이야.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테나 감독이 픽했던 선수들도 또 아약스 출신에 써봤던 선수들 이런 거는 또 잘 맞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팀버는 저는 잘할 거라고 좀 예상을 합니다. 이 선수는 옵션 포함하면 600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각 돈들 아스날 돈 많이 썼어요. 카야브레치도 굉장히 비싼 금액이었고 그 다음에 팀버도 적은 금액이 절대 아니고 그 다음에 라이스도 아주 비싼 딜이기 때문에 돈 많이 썼습니다. 뭐 팀버 얘기를 잠깐 먼저 하고 그다음에 라이스가 오늘은 메인이니까 팀버는 스쿼드 자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아스날 수비 라인의 오른쪽 인버티드 사이드백 내지는 센터백 백업 뭐 지금은 마갈량이스랑 살리바가 있지만 벤 화이트도 센터백 자원이라고 봤을 때 벤 화이트와 팀버가 오른쪽을 좀 담당을 해주고 왼쪽에는 뭐 티어니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진첸코가 있고 토미야스도 뭐 좌우를 가리지 않고 쓸 수 있는 선수인데 이 선수 부상이 좀 문제긴 하잖아요. 어쨌든 이런 선수가 있기 때문에 수비 라인의 전체적인 뎁스를 좀 두껍게 만들었다. 키비오르 같은 선수도 있으니까 부상이 동시다발적으로 막 나지 않는다면 수비 라인 보강도 잘 됐다. 전천후 자원들이 생겼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데클란 라이스로 다시 넘어와서 좀 덤덤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엄청나게 중요한 영입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갑자기 빵 터진 게 아니라 거의 뭐 됐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뭐 느낌은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이 선수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아스날 미드필더진에 더해지는 어떤 여러 가지 능력들 이 선수가 지금까지 웨스트햄에서 보여줬던 여러 가지 전술적인 수행 능력, 본인의 개인 능력 그 다음에 홍현석 선수가 우리 또 초대석이 왔을 때 얘기했었잖아요. 컨퍼런스 때 경기했었는데 라이스 뭐 실력적인 건 더할 나위 없고 그 터널에서 그 특유의 잉글랜드 억양을 이용한 그 막 욕하고 분위기 기선제압을 하는 게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도 아마 아르테타가 이 선수의 성격적인 부분, 스쿼드의 그 다음에 이 라커룸의 분위기 장악까지도 생각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데클란 라이스 이적의 포인트를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는 이 선수가 지금 프리미어리그 이적료 2위입니다. 1위가 엔조 페르난데스예요. 첼시. 그 다음에 3위가 옵션이 발동되지 않으면 거의 같은 금액으로 기억을 하는데 잭 그릴리시였습니다. 그 전에 탑10 안에 아스날이 없었어요. 아스날 팬들이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아스날은 그 벵거 말미서부터는 제법 즉전력감인 전성기 때의 나이 선수를 가격을 제법 주고 샀어요. 근데 이전의 이미지가 강하다 보니까 아스날은 뭐 돈이 없다. 아스날은 비싼 선수는 안 산다라는 선입견을 가질 수 있겠지만 페페만 봐도 그건 실패한 영입이긴 합니다만 돈을 제법 쓰고 있었어. 쭉 오랫동안 이제는 뭐 모자람 없이 아스날이 돈을 쓰고 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얘기하려고 했던 게 뭐였냐면 그 팀 팬들마다 스타일이 다르겠지만 예전부터 아스날 팬들은 그런 거 좀 있었어요.
비싼 영입, 제대로 된 영입 좀 빵빵 지르면서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아마 하셨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뭐 예전에 하도 아스날은 돈 아끼면서 영입했던 그 시절이 길었기 때문에 나는 돈 쓰는 거에 대해서 뭐 자기들 있는 돈 쓰는 건데 뭐 어때 좋잖아. 그래서 탑10 안에 좀 아스날도 진입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바로 2위에 자리매김을 했고 충분히 좋은 선수고 어린 선수이기 때문에 이 이적료를 줘도 저는 문제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계약 기간이 많이 남진 않았지만 그만한 값어치가 있다라고 판단을 한 거니까 이 안에 들어간 거 전 좋습니다. 이제 하나 추가를 한다면 매각 이적료도 그 안에 좀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도 챔버가 이거는 좀 문제가 있잖아요. 어쨌든 이적료가 높게 잘 만들어진 거 저는 만족스럽다. 두 번째, 순탄하게 영입됐다기보다는 이전에 첼시가 노렸었고 그 다음에 이번 라이스 이적 사가의 그 중간에는 맨체스터 시티의 비드도 있었다고 알려졌었잖아. 어느 정도 진심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맨시티도 어쨌든 들어왔었단 말이야. 근데 이런 경쟁을 뚫고 이 정도의 선수를 낚아챈 게 아스날이 있었나? 잘 기억 안 나요. 이런 경우에는 졌거나 발 빼거나 이런 경우가 많았었거든. 근데 맨체스터 시티도 어쨌든 참전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 상황에서 원하는 영입을 했다라는 거는 저는 역시 의미가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리그 정상급인 홈그로운의 잉글랜드 자원이다. 저는 이전에 아스날이 벵거 감독 시절에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나요? 베스트 11 11명 중에 잉글랜드 선수가 하나도 없는 거야. 그래서 그때 언론들이 좀 비판적인 그 기사를 낸 적도 있었어요. 여기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팀이 맞냐? 뭐 저는 사실 뭐 제가 타국에 있는 사람으로 그걸 되게 신경 쓰는 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중요한 순간에 주축이 되는 코어 라인에 잉글랜드 선수들이 있는 거는 난 팀을 하나로 뭉치는데 좀 중요한 파트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아스날이 그걸 한번 하려다가 실패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근데 지금은 램스데일, 라이스, 사카로 이어지는 요 코어가 만들어진 거는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 라이스 이게 마지막 제 포인트인데 뭐 그 입단 인터뷰에서 어떤 이야기도 할 수 있죠. 본인도 고무됐을 거고 팬들에게도 잘 보이고 싶을 거고 그게 본심이기도 할 거고 근데 저는 데클란 라이스의 이 얘기 이 클럽에서 전성기를 보내고 싶다는 인터뷰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라이스의 이적은 포인트가 제법 많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자 데클란 라이스를 데려오는 데는 역시 에두, 아르테타 뭐 그다음에 깔리까지 다 여러 가지 잘 조화가 이루어진 것 같은데 특히나 그 데이비드 온스테인 그 기사를 보면 아르테타는 절대적으로 데클란 라이스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의 뭐 여기 표현을 좀 빌리자면 뭐 아니면 도였다고 하죠. 라이스를 데려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요 기사를 보면 라이스 측이랑 만났을 때 그 어떤 팀보다도 준비가 많이 돼 있었고 라이스에 대한 분석 자료가 이 아르테타가 준비한 자료가 거의 책 한 권에 가까웠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럼 아르테타의 전략이 그러니까 지금 뭐 한두 선수를 제외하면 아르테타가 거의 이거 하고 PT하면 꼬시는데 성공을 하는 것 같아. 하여튼 뭐 저는 자료를 이렇게 잘 준비하고 본인이 원하는 바를 혹은 원하는 선수를 관철시키고 데려오는 데 있어서 이 정도 준비하는 건 너무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색채를 낼 수 있는 선수를 영입하기 위해서 준비를 이렇게 했다? 뭐 아주 훌륭하죠. 그리고 아르테타는 이미 결과로 증명을 해내고 있기 때문에 이번 영입도 저는 카이도 사실 비싼 감은 있지만 걱정 안 하고 팀버도 좋은 영입이라고 생각을 하고 라이스는 뭐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이제 좋은 성적을 내기만 하면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미드필더 3명의 조합은 미남 3인방이 만들어졌습니다. 99년생의 데클란 라이스, 그 다음에 99년생의 카이 하베르츠, 98년생의 마틴 웨데고르. 이 3명의 역삼각형 3 미드필더는 이거 뭐 저도 이제 찬우 형처럼 약간 얼빠 느낌이 있거든요. 잘생긴 선수 좋잖아. 그래서 요 라인은 굉장히 훌륭하지 않나. 토마스 파티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주전 느낌이 뭐 조합은 조르지뉴랑 파티가 남는다는 전제 아래 파티, 뭐 엘네니 여러 선수가 들어갈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라이스, 카이, 웨데고르 요 라인업은 딱 갖춰진 것 같아요. 나이 좋죠. 뭐 요거 좋죠. 굉장히 훌륭하지 않나. 특히 카이의 왼쪽 공미, 그러니까 좌측 메잘라 역할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좀 쓸까 궁금한데 기사들이나 인터뷰를 보면 웨데고르나 카이 하베르츠의 어떤 조합을 라이스가 완성시켜 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 보면 그거에 대한 어떤 생각을 좀 많이 하지 않았나 이런 느낌이 듭니다.